최근 중국 쓰촨성의 한 동물원 사자우리에 사자 대신 큰 개 한 마리가 앉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사자의 대타를 뛰고 있는 개는 사자털 색깔을 닮은 골든 리트리버였는데요. 지난달에는 코로나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운영난에 처한 중국 동물원들이 개를 우리에 넣어놓고 늑대라고 선전해 수익을 올린 것이 알려져 낭신을 당했죠. 이번에는 개를 사자로 둔갑시킨 모습에 해외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운영비가 부족하면 우리를 폐쇄하는 것이 정상인데 굳이 개를 넣어두고 늑대나 사자로 우기고 보는 근성 자체가 전 세계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일단 우기고 보는 중국이 이번엔 또 삼계탕도 중국 음식이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는 삼계탕이 고대 중국 광동식 국물 요리 중 하나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져 한국의 대표 궁궐 요리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뚝배기에 담아낸 삼계탕 사진까지 넣어두었지만 당연히도 중국에서 삼계탕이 유래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바이두에는 삼계탕이 왜 어떻게 언제부터 광동성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기록도 없이 뜬금 삼계탕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닭을 끓인 국물 요리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삼계탕의 원형이라고 주장하는 광둥의 료와정탕은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약재와 함께 오래 끓인 요리로 삼계탕과 달리 고기를 작게 잘라서 끓이는 음식입니다. 주로 이열치열 효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 보양식으로 먹는 삼계탕과는 달리 료와정탕은 겨울에 먹는 음식이며 삼계탕과는 맛과 재료는 물론 조리 방식, 먹는 시기 모두 다른 것입니다. 이 음식이 삼계탕이라면 세상의 삼계탕은 100가지도 넘겠는데요. 중국이 삼계탕 우기기를 시작하자 2016년에 있었던 기괴한 삼계탕 파티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는 온통 주황색을 입은 중국인 4,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중마이 과학발전 유한공사가 한국의 원조 삼계탕을 맛보여주기 위해 단체로 직원 포상 휴가를 한국으로 보낸 것이죠. 원조 맛 좀 보자며 몰려든 중국인 4,000명은 반포 한강공원에서 삼계탕 4,000그릇을 동시에 먹어치우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연출해 우리나라 닭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삼계탕 너무 맛있어요. 한국의 김치와 함께 먹으니 더 맛있네요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당시 리다빙 중마이 그룹 총재는 한국에 5번 왔는데 올 때마다 삼계탕을 먹었다면서 오늘 먹은 한국의 삼계탕과 음식 문화를 중국 현지에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삼계탕이 원조라면 굳이 1차로 4,000명이 먹은 뒤 2차로 3,500명의 삼계탕 방문단이 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런 황당한 주장은 얼마 전 방송된 중국 드라마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 드라마 금심사옥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후장날이 이 삼계탕은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이 탕에 있는 인삼은 100년 묵은 인삼입니다. 장백산에 가서 장사할 때 특별히 사온 것입니다. 이 탕에는 송이버섯과 녹용도 들었습니다라며 굳이 삼계탕이라는 명칭과 100년 묵은 인삼을 언급합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닭 요리는 닭백숙이 일반적이었고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야 닭백숙에 인삼가루를 넣는 요리가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삼계탕의 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게삼탕을 파는 식당이 처음 생겨났으며 1960년대 이후에 달고기 안에 인삼, 찹쌀, 대추를 넣어 뚝배기에 끓여내는 지금의 삼계탕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삼계탕이라는 이름도 이 시기에 생겨나 1970년대 이후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된 요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삼계탕 HS 코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삼계탕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으면서 맛있다 싶으면 다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중국 드라마를 한국 수입사들이 돈을 주고 수입해오는 것입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중국 것이라면 그저 안 된다고 막는 것이 아니라 수입사들이 동북 공정과 표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 소품으로 도배하고 우리 역사를 비정상적으로 왜곡해 시청자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결국 퇴출시키면서 그의 행동력에 대해 놀랍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선구마사의 폐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시청자가 거부해 방송 단 2회 만에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드라마가 여론 악화로 인해 조기 종영을 맞은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그동안 드라마 조기 종영은 시청률 부진이나 주인공의 개인적인 문제, 사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조선구마사의 문제를 빠르게 인지하고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해 이미 80% 이상 제작이 끝난 드라마를 조기 폐지라는 결과로 이끌어낸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행동력은 드라마 제작 시장 전체에 큰 경고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방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면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식적인 경로로만 항의를 했다면 답변에만 몇 개월이 걸렸을 것이고 그동안 드라마는 논란이 되면서라도 정상적인 종영까지 이어졌을 텐데요. 우리 네티즌들은 이번 조선구마사 사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광고와 협찬에 참여한 기업들까지 중국과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해 불매리스트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작에 예산을 투입하고 광고를 넣고 제품을 협찬하고 장소를 지원한 기업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보여준 시청자의 힘은 점차적으로 커져 K 콘텐츠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조선구마사 퇴출의 논란TV에는 논란이 됐던 드라마 빈센조에서 주인공이 중국어가 선명한 중국산 비빔밥을 먹는 PPL 장면을 삭제했습니다. 이 장면은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등장해 더욱 큰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억지스러운 동북공정이 논란이 되면서 한국이 할리우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는 중국의 자본을 투자받은 이후 중국이 원하는 대로 작품을 제작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극의 흐름과 관련 없이 모든 주인공은 중국인의 배경은 중국이 되면서 작품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컨텐츠 시장이 중국에 물들어가면서 거부감 또한 극에 달하는 가운데 거액을 제한한 중국 자본의 유혹을 거절하고 국적을 지켜낸 우리 토종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2011년 국내 방영을 시작해 10년째 사랑받고 있는 투바엔의 대표 캐릭터 라바인데요. 라바는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벌레 옐로우와 레드가 투닥거리며 다투면서도 서로를 각별히 챙겨주는 모습을 통해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에만 있는 정을 표현해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라바의 매력은 주인공 벌레들이 몸개그를 통해 전 세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사 없이 진행되는 뛰어난 연출력을 바탕으로 한국만의 정서가 스며들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 한국 토종 캐릭터 라바가 중국인들의 눈에 또 탐이 났던 것인지 최근 투바에는 중국 업체로부터 라바의 판권을 통째로 사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캐릭터 전체를 넘겨라며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아예 회사를 사겠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 영세업체들은 구조 규모의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 어렵게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지 판매업체들과 협상이 쉽지 않아 결국 수백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2018년 빼꼼의 원작 자체가 중국 알파그룹에 82억 원에 팔렸고 대한민국, 캐나다, 미국의 합작 애니메이션 너짭의 제작사도 450억 원의 중국 업체에 넘어갔습니다. 중국은 잘 만들어진 한국 캐릭터를 사갈 경우 성공하면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한국 캐릭터를 가져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캐릭터가 직접 중국에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지사를 내고 애니메이션을 유통하고 장난감이나 캐릭터 상품을 제조하고 짝퉁과 싸우고 상품을 판매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를 달라 회사를 넘겨라는 싹쓸이식의 중국 자본을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투바엔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중국 내 상품화 사업에 대해서만 라바의 라이센스를 250억 원에 판매한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기술 노하우 유출을 막으면서도 중국 내 상품화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계약인데요. 이렇게 아무리 중국 자본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우리 컨텐츠를 제대로 지키며 중국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기할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정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